서울의 밤하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그너스 호텔 최상층. 그랜드 볼룸은 태영그룹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보석과 실크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의 몸 위에서 부서지며 비현실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과 은밀한 질투가 뒤섞여 맴돌았다.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태영건설 기획전략본부장 강민혁이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오른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조각처럼 다듬어진 얼굴, 그리고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수트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지금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 오수민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몸매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은색 드레스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독차지했다. 저 사람 좀 봐. 강민혁 본부장 말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번 태영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도 그 사람 작품이라던데. 옆에 있는 건 배우 오수민이잖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더니 오늘 아예 대놓고 파트너로 등장했네. 그럼 본부인은 어쩌고 서유진 씨 말이야. 오늘 같은 날 남편이 저러고 있는데 정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 사람들의 속삭임은 교향곡의 불협화음처럼 볼룸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시선에는 강민혁의 성공에 대한 찬사와 그의 대담한 일탈에 대한 흥미, 그리고 그의 아내 서유진에 대한 동정 어린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에게 서유진은 그저 배경 좋은 집안 덕에 강민혁과 결혼했지만 그의 눈부신 성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었고 어쩌다 한번 나타나도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다 사라지곤 했다. 강민혁은 자신과 오수민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다. 그는 아내 서유진의 존재를 일부러 지워버린 듯 행동했다. 그에게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 가도에 어울리는 장신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낡고 빛바랜, 그래서 숨기고 싶은 과거의 유물과도 같아탔다. 오늘 이 자리는 태영그룹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서유진이 설 자리는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웅장한 볼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장내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보석도, 명품 브랜드의 로고도 없는 그저 단순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짙은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비현실적인 청초함을 자아냈다. 그녀는 서유진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당혹감과 조롱의 빛이 스쳤다. 저 초라한 차림새는 무엇인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이 굴욕적인 자리에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난 저희는 또 무엇인가? 서유진의 드레스는 분명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졌지만 주변의 화려함에 비하면 마치 평상복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선은 그녀의 몸을 완벽하게 감싸며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냈고 깊고 고혹적인 붉은색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시선을 강탈했다. 강민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오수민의 팔을 놓고 성큼성큼 서유진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분노와 짜증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다. 곧 펼쳐질 치욕적인 드라마에 서막을 예감하며 당신, 여기는 어쩐 일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아내가 아닌 당신이라는 호칭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의 눈빛은 감히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수민이 뒤따라와 강민혁의 곁에 섰다.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머, 형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실 줄은 몰랐네요. 드레스가 참 소박하고 예쁘세요. 소박하다는 말에 힘을 주어 비꼬는 말투였다. 그 순간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유진은 그 모든 시선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연인의 조롱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예상했던 슬픔이나 분노, 혹은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잔물결 하나 잃지 않는 눈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여긴 제 남편의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잖아요. 제가 와야 할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담담하고 명료해서 질문을 던진 강민혁을 무안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 차분함이 강민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가짜는 소리. 당신이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이 자리에 나타나 내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당장 돌아가. 사람들 보기 흉하니까. 그것은 명령이자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유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볼룸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녀를 구경거리로 취급하고 있었다. 동정, 호기심,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볼룸의 가장자리에 마련된 VIP 좌석. 그곳에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주변의 소란과 상관없이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신화. JK그룹의 권태하 회장이었다. 재벌 총수 특유의 오만함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성과 통찰력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진 남자. 권태하 회장은 강민혁과 서유진 사이의 소동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옆에서 이 막장 드라마의 인물 관계도를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었다. 태영건설 강민혁 본부장과 그의 아내 서유진 씨입니다. 강 본부장 옆의 여성은 배우 오수민이고요.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권태하의 관심은 그런 가십거리에 있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오직 서유진의 붉은 드레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드레스를 초라하다고 폄하했지만 평생을 최고급만을 보고 살아온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다. 저 드레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완벽한 구조물이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재단과 선, 그리고 원단의 흐름만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어깨에서 허리로, 그리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라인은 마치 천재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의 유려한 곡선 같았다. 시중의 어떤 명품 브랜드에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이 담겨 있었다. 저 드레스,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알아보게 권태하의 나직한 지시에 비서가 잠시 당황했다. 네, 드레스 말입니까?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 아마 유명 브랜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알아보라는 걸세. 권태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옷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옷을 통해 사람을 보고 있었다. 저런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폭풍의 눈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는 여자. 그리고 저토록 자신의 철학이 담긴 옷을 입고 있는 여자. 평범할 리가 없었다. 그는 강민혁이라는 젊고 유능하지만
오만한 부하 직원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가장 귀한 보석을 자기 발밑에 돌멩이 취급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권태하 회장과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고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값싼 동정이나 호기심이 없었다. 그저 깊고 담담한,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다시 강민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돌아갈게요. 하지만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더 이상 축하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은 도망치는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 막을 내리고 퇴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가까웠다. 붉은 드레스 차락이 우아한 궤적을 그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볼룸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찝찝함이 더 크게 남았다. 서유진의 마지막 눈빛이, 그 담담했던 목소리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다. 오수민이 다시 그의 팔에 매달리며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민혁 씨, 이제 골칫거리도 사라졌으니 우리도 즐겨요. 저기 회장님께도 인사드리러 가야죠. 강민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가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권태하 회장의 비서가 그에게 다가왔다. 강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강민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드디어 JK그룹 회장의 눈에 들 기회가 온 것이다. 그는 오수민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눈짓을 보내고 의기양양하게 권태에게로 향했다. 권태하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가 강민혁 본부장인가? 태영의 미래라고 들었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강민혁은 최대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권태하의 다음 질문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방금 나간 자네 아내 말일세. 네, 입고 있던 그 붉은 드레스, 어느 디자이너의 작품인지 아는가? 강민혁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옷 권태하 회장이 지금 고작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건가? 그는 아내의 옷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 아내의 옷은 그저 옷일 뿐이었다. 그게 아마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옷일 겁니다. 제 아내가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는 얼버무렸다. 권태하의 입가에 희미한 실망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평범하다고 자네 눈에는 저게 평범한 옷으로 보였단 말인가? 권태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민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는 아직 진짜를 보는 눈을 키워야겠군. 그 말만 남기고 권태하 회장은 자신의 비서와 함께 유유히 볼룸을 빠져나갔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었다. 굴욕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같은 시각, 호텔을 빠져나온 서유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참아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는 권태하 비서실리였다. 서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모든 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그너스 호텔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택시에서 내린 서유진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성수동의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낡은 공장과 트렌디한 카페가 공존하는 이곳의 밤 공기는 호텔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낡은 건물의 녹슨 철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디지털 도어록에 익숙한 손길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 안쪽의 세계는 바깥의 낡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1층 전체를 터서 만든 넓은 공간은 노출 콘크리트와 따뜻한 원목, 그리고 차가운 금속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차지하고 있었고, 건축, 디자인, 철학에 관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공간의 중앙에는 거대한 작업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정교한 건축 모형과 설계 도면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통유리 창 너머로는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서유진의 성격이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가 엘라리아의 작업실이었다. 그녀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던 붉은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편안한 스웨터와 면바지로 갈아입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로 돌아오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진한 커피를 한 잔 내린 뒤 가장 안쪽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유려하면서도 대담한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진 거대한 초고층 빌딩의 설계도였다. 바로 JK그룹이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야심작 랜드마크 V 프로젝트였다. 강민혁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하는 바로 그 프로젝트, 그리고 서유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꿈의 무대 엘라리아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다. 미국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건축학 석사를 마쳤지만 한국에 돌아온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은 태영건설 강민혁 본부장의 아내뿐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그녀의 꿈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 가도가 가팔라질수록 그는 아내의 재능을 질투하고 억누르기 시작했다. 여자가 무슨 건축이냐? 내조나 잘하라는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엘라리아라는 가면을 썼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그녀의 재능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참가한 여러 국제 건축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엘라리아는 업계에 파란을 일으킨 미스터리한 천재로 떠올랐다. 서유진은 마우스를 잡았다. 파티에서의 굴욕감,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손끝으로 흘러들어가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창조물을 앞에 둔 예민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의 눈빛이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로지 설계에만 몰두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한남동의 고급 빌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파티에 여흥과 술 기운으로 머리가 무거웠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아무렇게나 던지며 서재로 들어갔다. 벽 한 면을 차지한 스크린에는 랜드마크 V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 떠 있었다. 권태하 회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짜를 보는 눈을 키워야겠군.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늙은 회장의 노망인가?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수수께끼인가? 그는 서유진의 평범한 드레스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랜드마크 V 수주전에서 이길 생각뿐이었다. 태영건설의 설계안은 나쁘지 않았지만 JK그룹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2%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뒷돈을 써서 정보 브로커를 고용했다. 경쟁사인 한송건설이 해외 유명 건축가를 영입해 비공개로 준비 중인 설계안의 핵심 데이터를 빼내려는 속셈이었다. 아직이야 한송 쪽 데이터. 언제쯤 손에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는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보안이 생각보다 훨씬 철저합니다. 본부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없어. 그리고 요즘 업계에서 떠도는 엘라리아라는 작자. 그 작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 국적도. 성별도 알려진 게 없다는데. 이번 JK 프로젝트에 참가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는 엘라리아라는 이름에서 기묘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익명으로 제출된 그녀의 예비 제안서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정체불명의 경쟁자에게 발목을 잡힐 생각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얕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때 오수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혁 씨,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형님은 대체 왜 온 거래요? 분위기 다 망치게. 신경 꺼. 이제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서유진의 존재는 이제 그에게 성가신 과거일 뿐이었다. 한편 JK그룹 본사 회장실에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권태하 회장은 비서실장이 올린 2개의 보고서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하나는 서유진의 신상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랜드마크 V 프로젝트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였다. 서유진 씨가 입었던 드레스는 기성복이 아니었습니다. 성수동의 한 작은 아틀리에에서 개인적으로 주문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서유진 씨 본인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권태하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그랬군. 그리고 미국 코넬 대학교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재학 중에도 차세대 건축가상을 여러 번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귀국 후 지난 5년간 공식적인 건축 활동 기록은 전무합니다. 권태하는 2번째 보고서, 랜드마크 VG 심사 결과 보고서로 시선을 옮겼다. 수많은 쟁쟁한 건축 사무소들의 이름을 제치고 엘라리아라는 생소한 이름이 압도적인 1위로 추천되어 있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 코멘트는 온통 찬사 일색이었다. 도시의 맥락을 꿰뚫는 혁명적인 해석,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념비적인 작품, 직감, 혹은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며 단련된 통찰력이 그의 머릿속에서 경종을 울렸다. 전혀 다른 2개의 정보, 즉 서유진이라는 잊혀진 천재와 엘라리아라는 미스터리한 천재가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내일 오전 서유진 씨에게 공식적으로 연락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떤 용무로 연락드릴까요? 나와 개인적인 티타임을 갖고 싶다고 전하게. 강민혁 본부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유진 씨 개인에게. 정중하고 또 은밀하게. 다음 날 오후 서유진의 개인 작업실로 두툼한 크림색 봉투가 배달되었다. JK그룹의 로고가 금박으로 새겨진 고급스러운 봉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간결하지만 무게감 있는 문장으로 적힌 권태하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귀하에 깊이 있는 해안과 재능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잠시 내어주시오. 저와 차 한 잔 나눌 영광을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강민혁은 현관 앞 우편함에서 자신의 우편물을 챙기다 무심코 서유진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자리에 찍힌 JK그룹 회장 비서실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그는 마치 자기 물건인 양 거칠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 담긴 초대장의 내용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의심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JK그룹 회장이 왜 하필 내 아내를 파티에서 내게는 그토록 차갑게 굴었던 그가 왜 아무것도 아닌 서유진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청하는 거지. 그는 초대장을 들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서유진에게 달려갔다. 이거 설명해봐. 대체 무슨 꿍꿍이야. 권태아 회장을 어떻게 아는 거지? 당신이 감히 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냐고. 서유진은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읽고 있던 책을 조용히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파티 때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닐까요?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물어보실 게 있으시겠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하고 논리적이어서 강민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의 그 평온한 태도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아내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안에 있어야 할 아내가 아주 조금씩 그의 이해와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강민혁의 의심과 추궁에도 불구하고 서유진은 약속된 날짜 JK그룹과의 미팅 장소로 향했다. 권태아 회장이 선택한 장소는 JK그룹 본사 빌딩의 스카이라운지가 아니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을 벗어나 북악산 자락에 고즈넉이 자리한 전통 한옥 갤러리 화담후와 탄이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정원을 지나자 단아한 한복을 입은 직원이 그녀를 안쪽의 별채로 안내했다. 별채 내부는 전통적인 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 있었다. 통창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과 멀리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방 안에는 은은한 묵향과 갓 우려낸 차 향기가 감돌았다. 벽에는 유명 작가의 추상화 한 점이 걸려 있었고 그 그림 앞에 권태아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파티에서와는 달리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은 여전했다. 그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돌려 서유진을 맞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한 명의 전문가를 대하는 진중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와 주어서 고맙소. 서유진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날의 붉은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세련된 베이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불필요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완벽하게 계산된 재단과 실루엣은 그녀를 유능한 커리어 우먼으로 보이게 했다. 저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오? 권태아는 대뜸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파티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예상 밖의 질문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 서유진이라는 사람의 깊이를 가늠해 보려는 서유진은 잠시 그림을 응시했다. 격렬한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가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질서와 힘의 균형이 존재했다. 혼돈 속의 질서로군요. 마치 폭풍의 눈 같아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에너지의 중심에 역설적인 고요함이 존재하는 도시의 본질과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태아의 눈이 빛났다. 평범한 대답이 아니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긴 대답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앉으시오, 가가시겠어.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찻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태아였다. JK그룹이 추진하는 랜드마크 뷰의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네,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그 프로젝트에 엘라리아라는 건축가가 제출한 예비 제안서가 있어. 심사위원들 모두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 마치 폭풍처럼 나타나 모든 판을 뒤흔들고 있어.
권태하는 맞은편에 앉은 서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예리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일라리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작품을 넘어선 철학이 담긴 건축물이요. 이런 걸작을 만든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내 오랜 꿈이었는데 안 그렇소. 엘라리아님, 그는 그녀의 가명을 불렀다. 서유진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진짜는 숨기려 해도 결국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 그날 밤, 당신이 입었던 붉은 드레스처럼 말이오. 나는 옷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옷에 담긴 당신의 언어를 읽었소. 그리고 그 언어는 이 설계도에 담긴 언어와 똑같았지. 서유진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정체를 인정했다. 권태하는 그런 그녀의 담대함을 높이 평가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 권태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더러운 음모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지. 태영건설. 그리고 당신의 남편 강민혁 본부장이 그 중심에 있어. 그는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태영건설이 심사위원 중 한 명을 매수하려 한 정황. 경쟁사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불법적인 해킹을 시도한 기록. 그리고 강민혁 본부장이 정보 브로커에게 엘라리아의 설계 데이터를 훔쳐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일부가 정리되어 있었다. 강민혁 본부장은 현재 엘라리아의 정체를 모른 채 당신의 작품을 훔쳐서 자신의 공으로 만들려 하고 있어.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훔치려 하는 셈이지. 서유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갔다.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꿈과 영혼이 담긴 작품까지 훔치려 했다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배신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그녀의 손이 찻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권태하는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서유진 씨, 나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히 가장 뛰어난 설계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소. 부패한 것들을 도려내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소.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오. 그것이 권태하의 본론이었다. 나와 손을 잡읍시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JK그룹 내부에 당신만을 위한 비밀 TF팀을 만들어주겠소. 최고의 법률팀, 보안팀, 그리고 기술팀을 붙여주겠지. 당신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당신의 설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최종 프리젠테이션 날, 우리는 태영건설의 비리를 만천해 공개하고 당신의 진짜 이름 서유진으로 이 프로젝트를 되찾아올 거요. 그것은 단순한 계약 제안이 아니었다.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을 기회이자 철저한 복수를 위한 판을 깔아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서유진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남편의 경멸, 세상의 조롱,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짓밟으려는 음모.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그녀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한마디에 권태하의 얼굴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회장과 건축가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 되었다. 좋소. 그럼 첫 번째 임무를 주겠소.
권태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직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당분간은 당신의 남편이 알던 상처받고 무력한 아내의 가면을 계속 쓰고 있도록 하시오. 그의 오만함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 갤러리를 나서는 서유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다. 차가운 복수심과 뜨거운 창작열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그녀가 정할 것이었다. 권태하 회장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유진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정함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서재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던 강민혁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안도했다. 권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은 날이 서 있었다. 서유진은 그를 바라보지 않고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괜한 짓을 한 거였어요. 뭐, 회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파티에서의 일은 유감이지만 부부 사이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다고. 다만 태영그룹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JK그룹 회장 앞에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인 건 아내로서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조용히 당신을 내조하는 게 제 역할이니 더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강민혁의 오만함과 자의식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에게 직접 꾸중을 들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처럼 느껴졌다. 겁봐.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 주제에 어딜 나서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익숙한 경멸과 우월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서유진이 이제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완전히 돌아왔다고 확신했다. 위협은 제거되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서재로 돌아가며 말했다. 앞으로 내 일에 신경 꺼. 당신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내 옷이나 제대로 챙겨. 그것만 잘해도 당신 몫은 다 하는 거니까. 그날 이후 서유진은 완벽한 강민혁의 아내로 돌아갔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옷을 흠잡을 데 없이 관리했으며 그가 늦은 밤 서재에서 일할 때는 조용히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강민혁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는 이제 아내 앞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떠벌리기 시작했다. 젠장, 한송건설 놈들 부안이 생각보다 훨씬 강해. 데이터 빼내기가 쉽지 않군. 이번 심사위원장인 심상진 의원, 너무 욕심이 많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야. 빌어먹을 스카이브릿지 부분의 하중 계산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술팀 놈들은 월급만 축내는 건지.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어주며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가 무심코 뱉어내는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심상진 의원이 부패의 골이라는 것, 스카이브릿지의 구조적 결함이 태영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 그 모든 정보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민혁의 심장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낮 시간. 강민혁이 출근하고 나면 서유진은 또 다른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성수동의 개인 작업실이 아닌 JK그룹이 마련해준 첨단 보안시설의 비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위장된 물류회사의 사무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오직 권태하 회장과 극소수의 인원만이 아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TF팀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JK그룹 법무팀의 에이스 변호사 김민준과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 출신의 보안 전문가 박지연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장님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강민혁 본부장의 힘없는 아내 정도로 서유진을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그들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다. 태영건설의 설계안은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상진 의원을 매수한 것도 최종 심사에서 경제성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함일 겁니다. 스카이브리지 문제는 그들이 훔친 한송건설의 초기 설계안을 어설프게 변형하다가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서유진은 밤사이 남편에게서 얻어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의 전략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냈다. 그녀의 통찰력에 김민준과 박지연은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유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적진 한복판에 홀로 침투한 유능한 스파이자 전체 전장을 지휘하는 전략가였다. CEO 번째수는 우리가 먼저 둡니다. 서유진은 모니터에 떠있는 랜드마크 V의 복잡한 구조도 위에 새로운 선을 그으며 말했다. 태영에게 작은 혼란을 선물해주죠.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태영 기술팀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카이브리지의 하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하룻밤 만에 구체화했다. 텐세그리티. 구조와 부유식 감소의 장치 플로팅 댐퍼 시스템을 결합한 기존의 건축 이론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디어를 완성된 설계도가 아닌 단 한 장짜리 개념 노트로 정리했다. 박지연 씨, 이 파일을 업계 최고 기술자들만 가입해 있는 비공개 온라인 포럼에 익명으로 유출시켜주세요. 마치 한 무명의 천재가 올린 이론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이게. 박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서유진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대박인데요. 태영 기술팀은 이걸 보면 눈이 뒤집히겠죠. 쓰고는 싶은데. 출처를 밝힐 수 없으니 자기들끼리 싸움이 날 거고. 이걸 적용하면 자기들의 기존 설계가 엉터리였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맞아요. 서유진이 차갑게 덧붙였다. 그리고 이 소문은 분명 JK그룹 심사위원들의 귀에도 들어갈 겁니다. 엘라리아의 공식 제안서 외에 또 다른 차원의 천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익명의 개념 노트는 포럼에 올라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수많은 건축가와 구조기술자들이 그 대담하고 우아한 해결책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태영건설 기술팀은 발칵 뒤집혔다. 본부장님, 이걸 보십시오. 누군가 스카이브리지 문제의 해법을 포럼에 올렸습니다. 기술팀장이 흥분해서 달려와 강민혁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내용을 확인한 강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단 한 장의 노트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공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젠장 어떤 놈이야. 그는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디어를 훔치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당장 이 아이디어를 우리 설계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봐. 출처는 적당히 둘러대면 돼. 하지만 본부장님, 이건 거의 공개된 아이디어라. 시끄러워 까라면 까 무능한 놈들. 강민혁은 애꿎은 팀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불안감을 감추려 했다. 정체 모를 경쟁자의 등장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서재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서유진은 평소처럼 조용히 그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내밀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의 얼굴.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그녀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모를 놈이 자꾸 내 앞길을 막아 하지만 상관없어. 결국 이기는 건 나일 테니까. 서유진은 말없이 그의 잔에 차를 채워주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 차갑고도 날카로운 빛이 조용히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가 던진 첫 번째 돌멩이가 적진의 중심에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서유진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 JK그룹이 랜드마크 B 프로젝트의 1차 심사 통과자 명단을 공식 발표했을 때 업계는 술렁였다. 태영건설과 한송건설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 사이에 혜성처럼 등장한 엘라리아라는 이름이 당당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서에 첨부된 엘라리아의 설계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도시의 미래를 제안하고 있다는 극찬은 소문에 불을 지폈다. 태영그룹 총수는 즉시 강민혁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아버지이자 평생을 아들에게 혹독하게 대해 온 강 회장이었다. 이 엘라리아라는 작자는 대체 누구냐? 강 회장의 불호령이 사무실을 울렸다. 이 애비가 너한테 태영건설을 맡긴 건 이런 정체불명의 아마추어한테 발목 잡히는 꼴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2차 심사 전에 저놈을 주저앉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버지의 질책은 강민혁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고 그의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켰다. 그의 경력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달려 있었다. 실패는 곧 나락을 의미했다. 그는 초조함에 휩싸여 정보 브로커를 닥달했지만 엘라리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신상 정보도 건질 수 없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엄청난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오수민과의 관계에 독처럼 퍼져나갔다. 강민혁은 더 이상 다정한 연인이 아니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고 그녀의 변덕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민혁 씨, 이번에 새로 나온 VVIP 한정판 백 나 사주면 안 돼요. 다른 여배우들은 다 들고 다니던데. 지금 그깟 가방 따위가 문제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좀 철 좀 들어. 그들의 관계는 성공의 단물을 함께 빨아먹는 공생 관계였지.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관계가 아니었다. 그의 성공이 흔들리자 관계의 본질이었던 거래의 균형도 깨지기 시작했다. 오수민은 그가 약속했던 영화 주인공 자리와 이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그를 비난했고 강민혁은 그녀가 자신의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천박한 장식품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들의 화려했던 미래는 이제 서로의 약점을 핥히는 추악한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서유진은 이 모든 균열의 조짐을 집안의 고요한 관찰자로서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직접 칼을 휘두르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오수민의 불안감이었다. 서유진은 박지연을 통해 오수민의 팬인 척 위장하여 선물을 보냈다. 선물은 최고급 브랜드의 핸드백이었지만 교묘하게도 2시즌이나 지난 구형 모델이었다. 그리고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오수민님께 늘 지금처럼만 머물러 주세요. 변치 않는 지금처럼만 머물러 달라는 말은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여배우에게는 당신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라는 은밀한 모욕이었다. 선물은 받은 오수민은 당연히 분노했다. 누군가 자신을 한물간 취급했다는 사실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달려가 더 비싼 최신상 명품을 사내라고 닥달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더 무리한 요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두 번째 목표는 강민혁의 자격지심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유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경제 잡지 하나를
우연히 펼쳐놓았다. 펼쳐진 페이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 커플들이라는 특집 기사였다. 기사에는 남편의 사업을 돕는 유능한 아내, 남편과 함께 거대한 기업 제국을 일군 동반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늦게 귀가한 강민혁이 무심코 그 기사를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기사 속 유능한 아내들과 자신에게 명품이나 사달라고 조르는 애인,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하는 무능한 아내를 비교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과 짜증이 밀려왔다. 이런 건 뭐하러 읽고 있어? 그가 신경질적으로 묻자 서유진은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 그냥요. 부부가 함께 꿈을 이루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여서요. 당신도 일이 잘 풀리면 좋을 텐데. 그녀의 순수한 응원은 오히려 강민혁의 열등감을 더욱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오수민을 단순한 애인이 아닌 자신의 발목을 잡는 짐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계획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구형 핸드백에 자존심이 상한 오수민은 강민혁에게 당장 이혼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라고 닥달했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에게 위안이 아닌 또 하나의 스트레스 덩어리,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되어버렸다. 지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소리인 줄 알아. 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진 제발 좀 닥치고 있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건데요. 나만 우스운 사람 되잖아요. 두 사람의 다툼은 격해졌고 강민혁은 절박해졌다. 그는 엘라리아의 정체를 밝히는데 실패하자 더욱 무모한 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심상진 의원에게 약속했던 뇌물의 2배를 제시했다. 어떻게든 심사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조급함은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 시각 JK그룹의 비밀 사무실. 서유진은 팀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지연입니다. 오수민 씨에게 보낸 선물. 정확히 배달 완료됐고 예상대로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첩보입니다.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오늘 오후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상진 의원에게 전달될 추가 뇌물로 보입니다. 증거 자료 확보했습니다. 서유진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인물 관계도를 조용히 응시했다. 강민혁, 오수민, 심상진 의원. 그녀가 만들어낸 작은 균열들은 이제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다. 적들은 그녀의 계획대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완벽한 통제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민혁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엘라리아라는 유령의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고 아버지의 압박과 2차 심사일은 그의 목을 점점 더 조여왔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작은 소리에도 움찔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 브로커가 무능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방해하는 것 같았다. 서유진은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덫을 놓을 때라고 판단했다. 이성을 잃고 절박해진 사냥감은 스스로 함정으로 뛰어드는 법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강민혁의 가장 깊은 의심과 경쟁심을 자극하여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와 팀원들은 엘라리아의 배후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가장 그럴듯하고 강민혁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할 만한 상대, 바로 태영건설의 영원한 라이벌 한송건설이었다. 강민혁은 이미 한송건설이 해외 유명 건축가를 영입했다는 거짓 정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확신을 심어주면 됩니다. 엘라리아는 개인 건축가가 아니라 한송건설이 스위스에 설립한 비밀 디자인팀의 프로젝트명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서유진의 전략은 치밀했다. 이제 남은 것은 완벽한 영입뿐이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서재에서 늦게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서유진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 그녀는 일부러 서재문을 살짝 열어둔 채 거실을 지나가며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척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낮고 은밀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물론 같은 팀의 김민준 변호사였다. 그는 서유진의 대학 동창이자 한송건설 재직자로 위장한 역할이었다. 정말이야, 엘라리아 배우가 한송건설이었다니. 난 그냥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놀란 듯 목소리를 낮추며 강민혁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속삭였다. 스위스 비밀 디자인팀과 정말 작정했구나. 너희 회사, 그럼 이번 JK 프로젝트는 거의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겠네. 서유진은 잠시 말을 끊고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당연히 민혁 씨한테는 말 못하지.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이 사실을 알면 그 사람 정말 큰일 날 거야. 알았어.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녀는 마치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려는 듯 걱정스러운 어조로 통화를 마쳤다. 서재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강민혁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철저한 보안, 막대한 자금력, 정체불명의 천재성, 그의 가장 큰 경쟁자인 한송건설이 엘라리아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멍청한 아내가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연히 엿들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과 편집증은 그럴듯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다. 그는 서재문을 박차고 나와 다짜고짜 정보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한송건설 서버, 특히 스위스 법인 쪽 서버를 공격해 엘라리아 관련 설계 자료, 훔칠 수 있는 건 다 훔쳐와. 그놈들이 내 뒤통수를 쳤다는 증거를 찾아내란 말이다. 절박함에 눈이 먼 그는 불법적인 사이버 공격을 직접 지시했다. 서유진의 팀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천재 해커 박지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JK그룹 보안팀과 협력하여 마치 한송건설의 스위스 서버인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된 허니팟 하니퍼트 서버를 만들어 놓았다. 그 안에는 그럴듯하게 조작된 가짜 엘라리아 설계 파일들이 가득했다. 강민혁의 브로커는 의뢰인의 다급한 재촉에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다. 그가 허니팟 서버에 침입하는 순간 그의 모든 행동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침입 경로, IP 주소, 다운로드를 시도한 파일 목록까지 결정적으로. 강민혁은 이 불법 해킹 자금을 자신의 비자금 계좌에서 송금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극도의 흥분과 조급함 속에서 평소보다 보안 절차를 일부 생략한 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해 송금을 진행한 것이다. 이 부주의한 행동은 그 자신과 뇌물 자금, 그리고 불법 해킹 시도 사이에 빼도 박도 못할 디지털 증거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비밀 사무실. 박지연의 모니터에 경고창이 번쩍였다.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냥을 마친 사냥꾼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해커의 IP 주소, 태영건설 본사 강민혁 본부장실로 확인됐습니다. 허니팟 서버 침입 기록, 파일 접근 로그, 전부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법무팀의 김민준 변호사가 추적해온 자금 흐름과 해킹 시도가 시간대별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완벽합니다. 뇌물 공여, 산업 스파이 교사, 그리고 불법 정보통신망 침해까지 모든 증거의 사슬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유진은 그들의 보고를 받으며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데이터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의 사무실에서 시작된 붉은 선이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쳐 그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정확히 이어지는 디지털 지도였다. 그녀의 얼굴은 싸늘했지만 그 눈빛은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끝났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모든 자료를 패키징하세요. 증거는 전부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강민혁이 파놓은 함정은 그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다. 정보 브로커는 한송건설의 스위스 서버가 전문가 수준으로 설계된 허니팟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거의 역추적을 당할 뻔했다며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제 강민혁에게 남은 카드는 없었다. 마지막 발악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그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엘라리아에 대한 정보는 전무했고 자신의 설계안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으며 최종 발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편집증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팀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믿었고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비이성적인 의심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무시하고 얕보았던 단 한 사람, 그의 아내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필사적인 울부짖음이었다. 그는 그날 파티 이후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권태하 회장과의 의문스러운 만남, 갑자기 순종적으로 변한 아내의 태도,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적 엘라리아. 이 모든 불행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유진이라는 이름 아래 끔찍한 형상으로 합쳐졌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다짜고짜 서유진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내년 짓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년이 내 인생에 끼어든 뒤부터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여자야. 그는 증거도 없이 오직 자신의 불길한 직감에만 의존해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는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고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분노는 폭력적이었고 위협적이었다. 권태하 회장한테 가서 무슨 소리를 짓거린 거야. 한송건설 놈들이랑 내통이라도 하고 있는 거냐. 내 프로젝트 정보를 팔아넘긴 게 너지. 그렇지. 그의 폭언은 면도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서유진은 그가 내뿜는 광기, 어린 증오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그의 경멸과 통제 속에서 살아오며 생긴 낡은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복수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지만 그녀가 그의 눈을 마주한 순간 그 짧은 흔들림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고뇌하는 남편이 아닌 탐욕과 편집증에 사로잡힌 공허한 괴물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파티에서의 치욕을, 자신의 꿈을 훔치려 했던 그의 배신을 떠올렸다. 그녀의 공포는 강철보다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 연기할 수 있는 나약함을 무기로 삼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당신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지냈을 뿐이에요. 무서워요. 당신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울음과 공포에 질린 표정은 강민혁과 같은 남자가 약한 여자에게서 기대하는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불타는 분노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녀의 나약한 모습에서 다시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꼈다. 그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집을 나가버렸다. 서유진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혁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그녀의 눈물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의 충돌은 그녀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 필요했다. 그녀는 비밀 사무실의 보안 회선을 통해 권태하 회장과 연결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권태하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분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소. 서군 휴준. 최종 이사회 날짜는 이미 확정되었네. 그날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힘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충분히 견뎠소.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당신이 모든 것을 되찾을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 그의 말은 폭풍우 속의 닭과 같았다. 그녀의 흔들리던 결심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 최종 발표를 앞둔 며칠 동안 집안에는 살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은 자신의 일과 망상에 사로잡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서유진은 집에서는 가면을 쓴 채 일상을 연기했고 비밀 사무실에서는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다듬었다. 발표 전날 밤 서유진은 비밀 사무실에 홀로 서서 자신이 만든 랜드마크 위에 최종 모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명 아래 그 건축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빌딩이 아니었다. 상처와 배신을 딛고 일어선 그녀 자신의 모습이었고 그녀가 되찾아야 할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고요함과 결전의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JK그룹 타워 최상층. 이사회 의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할 만했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창.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최첨단 미디어 월. 그리고 길게 늘어선 회의 테이블에 앉은 인물들의 무게감까지. 권태하 회장을 필두로 한 JK그룹의 이사진과 핵심 투자자들. 그리고 최종 심사에 오른 태영건설과 한송건설의 대표단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강민혁은 창백한 얼굴을 애써 감추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연기했다. 그의 시선은 경멸감을 담아 경쟁사인 한송건설 대표단을 향했다. 그는 여전히 엘라리아가 저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마침내 태영건설의 발표 순서가 되었다. 강민혁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훔친 아이디어와 어설픈 이론으로 짜깁기 된 설계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그래픽과 현란한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알맹이 없는 발표는 공허했다. 그는 서유진이 예측했던 대로 혁신성보다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설계의 본질적인 결함을 덮으려 애썼다. 이사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몇몇은 스카이브리지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강민혁은 진땀을 흘리며 어설프게 답변을 둘러댔다. 권태하 회장은 그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모든 경쟁사의 발표가 끝나고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이었다. 권태하 회장이 손을 들어 장례를 제지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요한 회의실에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심사위원회는 이번에 제출된 한 독립건축가의 제안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을 직접 초청하여 그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건축가 엘라리아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엘라리아, 그 미스터리의 인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단 말인가. 강민혁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한송건설 쪽을 쳐다보았지만 그들 역시 그처럼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이사회 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안으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서유진이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파티에서 보았던 초라하고 상처 입은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전문성과 권위가 느껴지는 짙은 네이비색 팬츠 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눈빛은 좌중을 압도할 만큼 차갑고 강렬했다. 그녀는 들어서는 순간 이 공간의 주인이 되었다. 강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가 간신히 뱉어낸 목소리는 공중으로 흩어졌다. 서유진은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권태하 회장과 이사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자신의 태블릿 PC를 미디어월에 연결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랜드마크 미위 프로젝트에 엘라리아라는 이름으로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가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 도시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녀의 설계는 단순한 유리와 강철의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와 함께 숨쉬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미디어월에 펼쳐지는 영상은 압도적이었다. 스카이브리지를 포함한 모든 기술적 난제에 대한 그녀의 해결책은 우아하면서도 혁명적이었다. 그녀의 발표는 질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완벽 그 자체였다. 이사진들은 넋을 잃고 그녀의 발표에 빠져들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천재의 결과물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초라한 발표가 한낱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는 굴욕감 속에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설계 발표가 끝났다. 회의실에는 경탄의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저의 이 설계안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도둑질과 부패의 대상이 되어 그 본질이 더럽혀질 뻔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미디어월의 화면이 바뀌었다. 아름다운 건축 렌더링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검은색 바탕에 새로운 타이틀이 떠올랐다. 프로젝트 랜드마크 V 부패의 기록. 그리고 다음 순간부터 모든 증거가 스크린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에서 심상진 의원에게로 흘러들어간 자금 이체 내역서, 심상진 의원을 매수하는 강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 파일, 태영건설 본사, 강민혁의 사무실 IP에서 시작되어 JK그룹이 파놓은 허니팟 서버로 이어진 불법 해킹 경로를 시각화한 디지털 맵, 정보 브로커에게 엘라리아의 데이터를 훔쳐오라고 지시하는 강민혁의 음성 명령 기록, 모든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완벽했다. 이사회 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투자자들의 고성과 이사들의 분노가 뒤섞였다. 강민혁은 재가 된 듯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서유진은 단상 위에 꼿꼿이 서서 완전히 파괴된 자신의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복수의 막이 내렸다. 서유진의 폭로가 끝나자마자 JK그룹 이사회 의실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투자자들은 태영건설 측을 향해 고성을 질렀고 이사진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술렁였다.
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아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범죄 증거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건축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모든 것은 권태하 회장이 미리 계획해둔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장례를 가로질러 망연자실한 강민혁에게로 직행했다. 태영건설 강민혁 본부장,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은색 수갑을 채웠다. 찰칵하는 금속성 파열음은 그의 화려했던 인생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는 한낱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질질 끌려나갔다. 부패의 사슬에 엮여 있던 심상진 의원과 태영건설의 다른 임원들 역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거대하고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카르텔은 단 한순간에 먼지처럼 허물어졌다. 누군가 이 극적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언론에 제보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속보 태영그룹 후계자 강민혁, JK 프로젝트 비리 혐의로 이사회 현장서 체포 단독 미스터리 건축가 엘라리아. 강민혁의 아내 서유진으로 밝혀져 충격 반전 이슈 남편에게 복수한 아내. 재벌가의 신데렐라 아닌 정의의 여신으로 온라인 뉴스와 SNS는 폭발했다. JK타워 앞은 순식간에 몰려든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갑을 찬 채 검찰 차량으로 호송되는 강민혁의 초췌한 모습과 그를 둘러싼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생중계되었다. 몰락한 황태자의 비참한 마지막이었다. 같은 시각 배우 오수미는 청담동의 한 고급 습에서 여유롭게 관리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매니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누나 큰일 났어요. 지금 인터넷 좀 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강민혁의 체포 소식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내연녀이자 부패의 공범으로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그녀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강민혁이 비자금으로 사준 명품, 최고급 외제차, 고급 빌라 이 모두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광고주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들은 캐스팅 취소를 알렸다. 그녀의 SNS는 대중의 분노와 조롱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절박하게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그녀를 떠받들던 세상은 단 몇 시간 만에 그녀를 가장 밑바닥으로 내팽개쳤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는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다시 JK그룹 이사회의실, 검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권태하 회장에 의해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혼란은 가라앉고 이제는 냉철한 결단의 시간이었다. 권태하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부패한 경쟁자가 실격 처리된 현 상황에서 저는 이사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서 있는 서유진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비교 불가능한 재능과 그보다 더 위대한 용기를 증명해 보인 건축가. 서유진 씨에게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만장일치로 맡기는 것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견의 여지조차 없었다. 이 사진들은 그녀의 설계뿐만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그녀의 품격에 깊이 감명받았다. 회의실 안에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완벽하고도 완전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서유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하고도 기품 있는 태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의 환희가 아닌 마땅히 자신의 것이어야 할 것을 되찾은 자의 차분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나간 회의실에는 서유진과 권태하 회장,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통창 앞에 서서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힘든 싸움이었소. 권태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상투적인 위로 대신 동등한 파트너에게 건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서구는 증명해냈소. 진정한 재능은 결코 억압될 수 없다는 것을. 서유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굴욕을 견뎌야 했던 그날 밤의 여자는 이제 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수치의 낙인이 아닌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힘의 원천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복수의 짜릿함이 아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깊고 고요한 평화,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예감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한층 더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마치 대지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거대한 수정 기둥처럼 눈부시게 솟아오른 랜드마크 V파 타워가 있었다. 낮에는 햇빛을 반사해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밤에는 도시의 등대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는 그 건물은 이제 서울을 넘어 세계 건축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타워의 77층.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가진 곳에 유유진 아키텍츠라는 이름의 건축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다. 서유진이 설립한 그곳은 지난 3년간 가장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건축을 선보이며 업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회사로 성장했다. 사무실 안 서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품은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과 여유, 그리고 따뜻한 지혜를 갖춘 유능한 CEO이자 젊은 건축가들의 존경받는 멘토였다. 그녀는 회의를 주재하며 후배들의 대담한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고 날카로운 조언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한 평화와 충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과거의 인물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강민혁은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태영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오너 리스크 스캔들을 겪으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결국 경쟁사의 헐값에 인수되며 50년의 역사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오수미는 스캔들이 터진 직후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힌 그녀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어딘가에서 자신의 허영심이 남긴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그들의 장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세상은 그들 없이도 잘 돌아갔다. 새로운 미술관 프로젝트. 아주 흥미로운 컨셉이군요. 어느 날 오후 권태하 회장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지난 3년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이자 서로의 지성에 깊은 존경심을 가진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에는 미묘하고 따뜻한 기류가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굳이 정의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지금의 편안하고 지적인 동반자 관계에 만족할 뿐이었다. 가장 강한 건축물은 가장 어려운 땅 위에서 탄생하는 법이지요. 권태하는 완성된 랜드마크 비회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건물에 대한 평가이자 그 건물을 탄생시킨 서유진의 삶에 대한 헌사였다. 권태하가 돌아간 뒤 서유진은 홀로 남아 석양에 물드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무실 가장 안쪽,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놓인 작은 유리 진열장으로 다가갔다. 그 안에는 3년 전 그날 밤의 운명을 바꾸었던 붉은 드레스가 고이 접혀 있었다. 한때 이 드레스는 그녀에게 고통과 치욕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 드레스를 불태워버릴까 몇 번이나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드레스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바라본다. 이것은 권태하 회장의 눈에 띄게 한 기적의 옷이었고 그녀가 더 이상 희생자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의 갑옷이었다. 숨겨져 있던 자신의 정체성과 재능을 세상에 드러낸 조용하지만 가장 강렬한 선언이었다. 수치의 상징이 아니었다. 부활의 증거였고 강인함의 표식이었으며 결코 꺾이지 않았던 자존심의 기념비였다. 그녀는 진열장에서 시선을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빛의 바다 한가운데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랜드마크 피시가 밤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었다. 저것이야말로 그녀가 세상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서유진의 입가에 부드럽고 충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꿈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해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고 평화로웠으며 온전했다. 도시의 심장부에서 한 여인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